만약 당신이 50살이 넘어서도 침대 위에서 이것을 놓지 못한다면 평온함은 결코 당신의 문을 두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100년이 넘는 세월을 살아오면서 참으로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 호령하던 사람도 보았고 평생을 가난과 싸우며 고단하게 살아온 이들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인생을 곁에서 지켜보며 깨달은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삶의 마지막 성적표는 그 사람의 재산이나 명예가 아니라 그가 매일 밤 얼마나 평온하게 잠드느냐에 달려 있다는 점입니다. 젊었을 때의 잠은 그저 내일을 위한 휴식이자 본능에 가까운 것이었겠지요. 머리만 대면 잠들던 그 시절에는 잠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쉰이라는 나이, 즉 지천명에 들어서면 잠은 더 이상 본능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마음의 상태를 비추는 가장 정직한 거울이 됩니다. 요즘 많은 분이 밤마다 눈을 붙이지 못해 고통스러워한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몸은 천근만근 무거운데 정신은 오히려 또렷해지고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 짓는 그 심정을 저도 잘 압니다. 사람들은 흔히 잠이 오지 않으면 베개가 딱딱해서라거나 방 안의 공기가 차가워서 혹은 나이가 들어서 호르몬이 변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지난 한 세기를 살아오며 관찰한 결과 잠을 쫓아내는 진짜 범인은 우리 몸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손 안에 그리고 우리 마음 속에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조금은 엄중하지만 진심 어린 당부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잠들기 직전 무심코 행하는 그 한 가지 행동이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50살 이후의 삶은 버리는 연습을 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침실까지 세상에 온갖 쓰레기를 들고 들어갑니다. 남들이 어떻게 사는지 훔쳐보며 부러워하고 누군가 나에게 뱉었던 가시 돋친 말을 곱씹으며 복수를 다짐합니다. 혹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내일의 걱정을 미리 가져와 밤새도록 씨름하곤 하지요. 이것은 마치 깨끗한 옷을 입고 잠자리에 들어야 할 사람이 온몸에 오물을 묻힌 채 이불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침대는 휴식의 공간이 아니라 고문의 장소가 되어버립니다. 인생의 절반을 넘긴 이 시점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은 바로 밤의 고요함입니다. 30분 잠들기 전 그 짧은 시간이 당신의 남은 50년을 결정짓는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저는 100세가 넘은 지금도 매일 밤 감사한 마음으로 눈을 감습니다. 그것은 제가 특별히 건강해서가 아니라 잠들기 전 제 마음을 괴롭히는 그 무언가를 단호하게 내려놓는 법을 익혔기 때문입니다. 젊은이들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무게를 아는 여러분이라면 제 말의 의미를 깊이 새기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당신의 밤을 방해하는 그 지독한 습관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왜 그것을 그토록 버리지 못하는지 그 뿌리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려 합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리는 이야기는 단순한 건강 상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남은 생을 평온으로 이끌어줄 영혼의 가르침입니다. 혹시 당신도 오늘 밤 그 위험한 것을 머리맡에 두고 잠을 청하려 하지는 않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다음 내용에서는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그 구체적인 실수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운명까지 바꾸어 놓는지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밤마다 마주하는 그 지독한 불면의 정체는 사실 아주 사소한 곳에서 시작됩니다. 50살이 넘은 이들에게 잠을 쫓아내는 가장 큰 범인은 바로
손바닥만 한 화면 속에 담긴 타인의 삶, 그리고 그로 인해 피어나는 비교하는 마음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잠자리에 누워 눈을 감기 직전까지 그 작은 기계를 놓지 못하더군요. 그 안에는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진 사람들, 나보다 더 행복해 보이는 이들의 모습이 가득합니다. 그것을 들여다보며 우리는 무의식 중에 자신을 초라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말하는 감정의 쓰레기를 침대로 들고 오는 행위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에 들어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양식은 내면의 평화입니다. 그런데 잠들기 전 타인의 화려한 일상을 훔쳐보며 내 삶과 비교하는 순간 우리 뇌는 휴식이 아닌 전투 모드로 돌입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럴까? 내 자식은 왜 저 집 자식만큼 못할까? 하는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그러면 몸은 침대에 누워있지만 정신은 시기심과 질투라는 거친 파도 위에 떠있게 됩니다. 50살 이후의 육체는 이런 정신적 파동을 견뎌낼 만큼 강하지 않습니다. 젊을 때는 하룻밤 설쳐도 금방 회복되지만 지금의 우리에게는 그것이 독소로 남아 다음 날의 활력을 송두리째 앗아갑니다. 나의 오랜 친구 중 한 명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군요. 그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고 자식들도 남부럽지 않게 키워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심각한 불면증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를 물으니 잠자리에 들 때마다 예전에 자신에게 모욕을 주었던 사람 혹은 돈을 떼먹고 도망간 사람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라 눈을 감을 수 없다고 하더군요. 10년, 20년 전의 일을 마치 어제 일처럼 끄집어내어 밤마다 그 사람과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그 친구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자네가 밤마다 그 미운 사람을 침대로 불러들이는 한 자네는 결코 쉴 수 없네. 그 사람은 지금 집에서 발 뻗고 잘 자고 있을 텐데 왜 자네만 스스로를 고문하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50살 넘은 이들이 저지르는 가장 안타까운 실수입니다. 바로 감정의 복귀입니다. 하루 동안 있었던 불쾌한 일, 억울한 말 한마디를 잠들기 전에 다시 한번 떠올리며 그 고통을 재생산하는 것이죠. 우리 조상들은 해가 지면 마음도 함께 내려놓으라고 가르쳤습니다. 어둠은 만물을 덮어주는 치유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그 어둠 속에서도 인공적인 빛을 밝히며 과거의 망령을 불러냅니다. 50살이 넘었다면 이제는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다는 것을 말입니다. 누군가 나를 비방했습니까? 누군가 나를 무시했나요? 그것은 그 사람의 몫이지 나의 몫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의 잘못을 내 침대까지 끌고 들어와 내 소중한 잠을 제물로 바칩니다. 이것은 영혼의 에너지를 낭비하는 일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에너지가 줄어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그 귀한 에너지를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나 나보다 잘난 사람을 생각하는 데 써서는 안 됩니다. 오로지 나 자신의 평온과 내일을 위한 회복에 집중해야 합니다. 잠들기 전 30분 동안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휴대전화 화면이 아니라 오늘 하루 무거운 몸을 이끌고 고생한 나 자신의 발등이고 거칠어진 손마디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밤마다 겪는 그 고통스러운 뒤척임은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제발 그 무거운 짐 좀 내려놓고 나를 좀 쉬게 해달라는 애원이죠. 만약 당신이 오늘 밤에도 여전히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타인의 삶을 부러워하며 시간을 보낸다면 당신의 50살 이후는 늘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흐릿하고 고달플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악순환을
끊어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 무거운 마음의 짐을 방문 앞에 두고 오로지 나만의 평온한 방으로 들어올 수 있을까요? 다음 장에서는 우리가 가슴속에 품고 있는 그 불안의 실체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고 어떻게 하면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인색하게 굴지 말고 나 자신에게 관대해지는 법, 그것이 바로 불면을 치료하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마음속의 그림자는 더욱 짙게 드리워지기 마련입니다. 50살을 넘긴 이들이 침대에 누웠을 때 가장 먼저 찾아오는 손님은 다름 아닌 고독과 불안이지요. 젊었을 때는 앞만 보고 달리느라 잊고 살았던 삶의 허무함이 아이들이 장성하고 직장에서의 위치가 흔들리는 이 시기가 되면 예고 없이 안방까지 침범하곤 합니다. 누군가는 이를 나이듦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라 말하지만 그 무게를 온전히 견뎌야 하는 당사자에게는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세상에서 잊혀가고 있다는 두려움 혹은 앞으로 다가올 노년의 빈곤과 질병에 대한 걱정으로 밤을 지새웁니다. 내가 아프면 누가 나를 돌봐줄까? 모아둔 돈이 부족하면 어떡하나? 같은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 심장은 불규칙하게 뛰고 숨은 가빠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잡념이 아니라 영혼이 보내는 비명입니다. 50살 이후의 불면은 단순한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의 의미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묻는 실존적인 갈등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여기서 기와 에너지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집안의 기운과 사람의 마음이 연결되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잠자리는 그 기운이 가장 순수하게 정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안이라는 에너지는 전염성이 무척 강해서 한번 그 생각에 사로잡히면 방 안의 모든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습니다. 당신이 불안해하며 뒤척이는 그 순간 당신은 우주가 주는 치유의 에너지를 스스로 밀어내고 있는 셈입니다. 사실 우리가 느끼는 그 고독과 무시당함의 상처는 대부분 타인의 시선에서 비롯됩니다. 친구가 나를 예전처럼 대하지 않는 것 같다. 자식들이 나를 귀찮아하는 것 같다는 서운한 말입니다. 하지만 인생을 100년 넘게 살아보니 타인의 마음은 결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더군요. 타인의 시선에 내 소중한 잠을 맡기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밤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당신의 어둠을 함께 거닐어 주지도 않습니다. 결국 그 어둠 속에서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나 자신뿐입니다. 어떤 분들은 잠이 오지 않을 때 술의 힘을 빌리거나 약에 의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으로 의식을 마비시킬 뿐 영혼의 허기를 채워주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다음날 더 큰 무력감과 자책감을 불러올 뿐이죠. 50살의 우리는 이제 임시방편이 아니라 근본적인 치유를 찾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나 자신과 화해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은 참으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자식을 가르치기 위해,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당신의 영혼은 만신창이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고단한 영혼이 밤에 좀 쉬려는데 주인이라는 사람이 다시 걱정과 원망의 채찍질을 가해서야 되겠습니까? 50살 이후의 삶에서 가장 큰 죄는 남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쉬지 못하게 들볶는 것입니다. 침대는 세상의 모든 직함과 역할에서 벗어나 오로지 인간 김아무개, 인간 이 아무개로 돌아오는 성소입니다. 그곳에서는 사장님도 부모님도 자식도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저 숨쉬고 있는 소중한 생명체로서 존재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침대에 누워서도
여전히 누군가의 부모 노릇을 하려 하고 누군가의 원수 노릇을 하려 합니다. 그 무거운 옷들을 다 입고 누워 있으니 어찌 몸과 마음이 편안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시기에 고독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영혼이 성숙해지기 위해 필요한 침묵의 시간입니다. 밤의 정적 속에서 들려오는 불안의 소리를 거부하지 말고 내가 지금 나를 더 깊이 사랑해달라고 신호를 보내고 있구나 라고 받아들여 보십시오. 당신이 스스로를 가엾게 여기고 안아줄 때 비로소 마음의 요동은 멈추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무거운 마음의 옷을 하나씩 벗어던지는 구체적인 연습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일의 근심을 내일의 태양에게 맡기고 오직 지금 이 순간의 평온에 온몸을 맡길 수 있을까요? 다음으로는 우리가 일상에서 무심코 사용하는 말과 태도 중에서 우리의 잠을 방해하는 독초 같은 것들을 어떻게 제거해낼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 해결의 실마리는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남겨야 할지 이야기해야 합니다. 50살이 넘은 이들에게 침실은 단순히 잠을 자는 곳이 아니라 하루 동안 묻혀온 세상의 때를 씻어내는 정화의 공간이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주변의 물건들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권하고 싶은 것은 침리 머리맡에서 일과 관련된 모든 것을 치우는 일입니다. 서류 뭉치나 복잡한 계산서, 심지어 내일 해야 할 일을 적어둔 메모지조차도 침대 근처에 두지 마십시오. 그것들이 눈에 보이는 순간 당신의 뇌는 다시 일터로 끌려가게 됩니다. 50살 이후의 밤은 철저히 세상으로부터 격리된 시간이어야 물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말 중에도 잠을 쫓아내는 독초가 있습니다. 잠들기 한두 시간 전에는 절대로 돈 이야기나 자식의 장래 걱정 혹은 배우자의 결점을 지적하는 말을 입 밖으로 내지 마십시오. 말은 한 번 내뱉는 순간 공기 중에 에너지를 형성합니다. 부정적인 말은 방 안의 기운을 무겁게 만들고 그 기운은 고스란히 당신의 호흡을 통해 다시 몸 안으로 들어옵니다.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다. 애들은 도대체 언제 정신을 차릴까 같은 말들은 잠들기 전에 영혼에게 가하는 가혹한 매질과 같습니다. 만약 누군가에게 비난을 받았거나 자존심 상하는 일을 겪었다면 그것을 해결하려 밤새 고민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것을 임시 방편의 용서라고 부릅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라도 잠들기 전에는 그 사람의 문제는 내일 아침 8시부터 다시 고민하겠다라고 스스로와 약속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그 문제를 붙들고 있다고 해서 해결될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소중한 휴식 시간만 도둑맞을 뿐이지요.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들 때마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며 이것 또한 지나가는 구름일 뿐이다 라고 읊조려 보십시오. 또한 50살이 넘었다면 잠자리에 드는 의식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잠들기 전 발을 씻고 몸을 단정히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는 단순히 위생의 문제가 아니라 대지를 딛고 다니며 쌓인 피로와 집착을 씻어내는 상징적인 행위였습니다. 따뜻한 물에 손발을 담그고 오늘 하루 나를 지탱해준 이 육체에게 고생 많았다. 이제는 쉬어도 좋다라고 나직이 속삭여 주십시오. 이 작은 대화가 그 어떤 수면제보다 강력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저는 종종 사람들에게 침실에 꼭 필요한 것 하나만 남기라고 한다면 감사를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50살이 넘으면 사실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감사할 일입니다.
오늘 하루 큰 사고 없이 지나갔음에 감사하고 내 몸 어딘가가 조금 아프더라도 아직 숨쉬고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은 뇌에서 평온을 유도하는 호르몬을 분출하게 합니다. 질투나 불안이 들어올 자리를 감사로 가득 채우는 것. 이것이 바로 제가 지난 100년을 살아오며 터득한 최고의 숙면 비결입니다. 만약 밤중에 깨어났을 때 다시 잠이 오지 않는다면 억지로 잠을 청하며 시계를 보지 마십시오. 흐르는 시간의 숫자에 집착하는 순간 불안은 다시 고개를 듭니다. 그럴 때는 차라리 어둠 속에 가만히 누워 자신의 호흡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공기가 코끝을 지나 폐부 깊숙이 들어갔다 나가는 그 리듬에 마음을 싣는 것입니다. 그 리듬은 우주의 박동과 같습니다. 당신이 그 리듬에 몸을 맡길 때 당신의 영혼은 비로소 안전한 항구에 도착한 배처럼 안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인생의 후반전을 아름답게 장식할 마지막 준비를 해야 합니다. 잠은 죽음의 연습이자 새로운 생명의 탄생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매일 밤 기분 좋게 죽고 매일 아침 찬란하게 부활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평온의 철학에 대해 정리하며 이야기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50살 이후의 잠은 기술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의 결실입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정에서 50살이라는 고개는 참으로 오묘한 지점입니다. 뒤를 돌아보면 지나온 세월의 회한이 파도처럼 밀려오고 앞을 내다보면 가보지 못한 길에 대한 두려움이 안개처럼 피어오르지요. 하지만 제가 살아보니 50살 이후의 삶은 그저 늙어가는 시간이 아니라 인생의 가장 순수한 본질을 마주하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이 바로 밤의 평온, 즉 깊은 잠입니다. 잠은 단순히 육체의 피로를 푸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이 고향으로 돌아가 다시 태어날 힘을 얻는 신성한 과정입니다. 만약 당신이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들을 마음 한구석에 새기고 잠들기 전 그 지독한 비교의 마음과 무거운 걱정들을 단호히 내려놓는다면 당신의 내일은 오늘과 분명 다를 것입니다. 50살이 넘어서도 여전히 세상의 소음에 귀를 기울이며 밤을 지새우기에는 우리의 남은 시간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인생의 후반전에서 승리하는 사람은 남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남보다 더 깊이 잠들 수 있는 사람입니다. 깊은 잠을 자고 일어난 이의 눈동자에는 지혜가 서리고 그 얼굴에는 자비로운 평화가 깃듭니다. 그런 사람은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자식들에게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며 스스로에게는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성공한 인생의 진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제가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자신에게 인색하지 마십시오. 평생을 가족과 사회를 위해 헌신하며 살아온 당신입니다. 적어도 하루의 마지막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대접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 대접이란 비싼 침대나 화려한 잠옷이 아니라 오로지 나 자신을 용서하고 사랑해주는 따뜻한 마음입니다. 억울했던 일, 서운했던 말, 부족했던 나의 모습들을 모두 어둠 속에 묻어두고 그저 오늘도 참 잘 살았다라고 스스로를 다독여 주십시오. 세상은 여러분이 잠든 사이에도 쉼없이 돌아갈 것입니다. 당신이 밤새 고민한다고 해서 세상의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모든 짐을 잠시 내려놓고 우주의 거대한 흐름에 당신의 몸을 맡기십시오. 100세를 넘게 살아보니 인생의 수많은 풍파도
결국은 지나가는 바람에 불과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바람 속에서도 내 마음의 촛불을 꺼뜨리지 않는 평정심이었습니다. 자, 이제 불을 끄고 편안히 누우십시오. 오늘 하루 당신을 괴롭혔던 그 모든 범인들을 방문 밖으로 쫓아내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호흡이 만들어내는 고요한 선율에 집중해 보십시오. 그 숨결 속에 신의 축복이 있고 조상들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평온하게 쉴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밤이 지나면 태양은 다시 떠오를 것이고 당신은 한결 가벼워진 몸과 마음으로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50살 이후의 삶이 고통이 아닌 환희가 되기를, 그리고 매일 밤 당신의 꿈길이 평화의 꽃밭이 되기를 노학자의 진심을 담아 기원하겠습니다. 이제 그만 눈을 감으십시오. 당신의 영혼이 진정한 안식처를 찾아갈 시간입니다. 부디 안녕히 주무십시오. 긴 세월 수고 많으셨습니다. 당신의 평온한 밤을 축복합니다.